네, 저는 현재 팽목항 현지에 나와 있는 팩트TV 아나운서 오창석입니다. 저는 현재 고발뉴스와 팩트TV와 고발뉴스 공동 생방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서 촛불 추모 집회가 곳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무사 기환을 바라고 정부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하기도 하고 있죠. 그런데 한 지역, 즉 서울 중랑구 지역에서 재능 나눔 단체로 알려진 마을 공동체 달팽이 마을 주최로 열린 촛불 추모 집회에 경찰이 들이닥쳤다고 합니다. 경찰이 들이닥쳐서 지원단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누구인지, 운영자금은 어떻게 생성되는지를 꼬치꼬치 캐물었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촛불 추모 집회가 또는 과도한 조문 집회가 역풍으로 번질지 않을까라는 정부 당국의 감시가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서울 연제구 촛불 추모 집회에는 추모글이 공원에 게시됐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부산경찰청은 이 공원에 게시된 모든 추모글을 그날 저녁 모두 철거했다고 합니다. 그 글을 게재했었던 시민들의 항의로 일부 돌려지기는 했지만 경찰이 왜 이렇게 그 추모글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두 번째 내용입니다. 당초 청해진 해운 측이 아르바이트생은 장례비를 지원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을 발표했었죠. 즉 정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 부담할 필요가 없다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가 유권 해석을 내렸는데요. 결국 세월호 아르바이트 희생자 2명도 선원으로 인정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희생자 2명에게 청해진 측이 보상을 하도록 만든 것인데요. 장례비 일체를 포함해서 유족에게 지급되는 월급 또한 함께 포함되기로 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또다시 발언을 한 것이 비난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고 정창훈 군이죠. 끝까지 한 명이라도 더 살려보겠다는 의지로 친구들을 구하다가 참사를 당했는데요. 고 정창훈 군 아버지가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지는 장례이기 때문에 비싼 돈을 들여서 비싼 수위나 관을 맞출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가장 싼 값의 수위와 장례 절차를 이용했는데요. 이것을 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것과 비교해서 이렇게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끼시겠다는 분을 생각하면 종이 한 장도 함부로 쓸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그 의도는 이해하겠지만 과연 그 비유가 적절했는가? 라는 누리꾼들의 맹렬한 비난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의사자인데 감히 어떻게 그런 것을 비교할 수 있느냐? 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였죠. 4km 밖 침몰사고 현장 4km 밖에서 시신이 한 구가 수습이 됐습니다. 이것을 두고 다시 한 번 더 시실 유실 위험이 있다라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정부 당국은 전라도 일대에서 쓰는 조류가 강할 때 쓰는 어구죠. 낭장망을 설치하고 어선 200여 척을 투입해서 시신 유실을 막아내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4km 밖에서 발견이 됐다라는 것은 또 다른 시신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 수도 있다라는 조심스러운 추측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과연 지금 와서 이 낭장망을 설치하고 어선들을 투입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또는 현재까지 알려진 실종자가 정말 다 수습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 남습니다. 현재까지 탈출자는 174명, 희생자는 226명, 실종자는 여전히 76명입니다. 네, 정홍원 총리가 사고 일주일 뒤에 정부 산하 기관에게 내려보낸 공문이 또다시 비판에 올라서고 있습니다. 장례비를 최소화하고 그 장례비 일부를 성금에서 빼서 쓰라라고 한 것입니다. 그 일주일째 되는 날은 실종자 수와 희생자 숫자가 바뀌는, 그러니까 유가족들이 스스로 생존할 수 없다라는 정말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굳이 한 나라의 총리가 그때 장례비를 관련해서 성금에서 쓰라라는 말을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저는 5시 브리핑 때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